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시장은 누가 봐도 하락장입니다. 변동성도 되게 커요. 하루에 막 4% 빠지고 5% 빠지고, 빠질 때 정말 무섭게 빠지거든요. 그리고 지수도 저점을 막 깨면서 빠지고 있고. 그런데요, 요즘 같은 때에도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은 오늘처럼 딱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 오늘 기준으로 현 시점에서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반등폭도 그렇게 뭐 찔끔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날은 대충 그냥 종목들 상태 보면은 대부분의 종목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냥 의미 없이 아무나 찍어 보는데 대부분 다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이런 날 상승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런데 하락장이다 보니까는 빠질 때 막 10% 빠졌던 게 이렇게 오르는 날 2, 3% 오르는 걸로는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날도 할 거 없이 그냥 아유 멀었어, 아직 멀었어 이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때 빠졌을 때 물 잔뜩 타놨으면 지금 빠져나올 수 있는 건데, 탈출하는 건데, 이런 후회와 번민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런 반등하는 날 딱히 뭐 우리가 할 게 있나요? 어떻게 하는 게 좋죠?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떤 조언을 들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파생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얘기를 나누면서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뭐 종목이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연이은 하락 장세 이후에 나오는 상승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원투를 충분히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흐름인 게 사실이죠. 모든 투자자라면은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현상을 먼저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에서 기술적 반등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조금 더 원론적인 용어로는 데드캣 바운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하게 되면은 종목의 흐름이 하락이 지속되다가 특정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하락을 하는 경우, 이거를 보통 기술적 반등 또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대문자에는 N자형 상승을 얘기를 하고요. 소문자에는, 저는 은어적으로 이거를 번개 맞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번개 모양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가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이 두 개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중간에 이 상승하는 모양새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요 부분이 닮았습니다. 상승과 하락으로 바뀌게 되는 이 분기점의 모습이 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자들은 실제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혼동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놓치자니 아깝고 뭔가를 하자니 애매하고, 요런 진짜 실전 투자에서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처럼 하락세가 연속으로 이뤄지다가 오늘은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줬거든요. 이 상승을 할 때 이 상승의 정도가 전환 상승이 될 만한 여지가 있는가, 아니면은 진짜 단순 기술적 반등인가, 이거를 구분하는 눈은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지금 포인트 엔지니어링이 띄어져 있는데, 이런 게 그런 거죠. 시장 하락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오늘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폭 자체도 3% 정도의 상승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장세에서 당일 플러스 3%면은 괜찮을지 몰라도, 이 하락세 속에서 플러스 3%는 이거 하락 맞기 전이랑 비교하게 되면 이게 무슨 상승이야,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미비한 상승이라는 거죠.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그냥 이런 류의 상승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일단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건 단순 기술적 반등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뒤에 상승이 펼쳐지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걸 구분해라,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기술적 반등인가, 아니면은 진짜 전환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날 대체로 다 이런 상태일 거예요. 종목 찍어보면은 그동안에 며칠 동안 빠진 거 다 복구하는 만큼의 대단한 상승을 보인 종목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에. 그럼 뭐 1% 올랐냐, 2% 올랐냐, 3% 올랐냐, 뭐 이런 차이로 대체로 그냥 비등비등하게 포인트 엔지니어링 같을 것 같은데, 그럼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인가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비슷하면서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분별력은 필요합니다. 다른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굳이 따지게 되면은 이때부터 빠졌지만 오늘 상승이 만족스럽진 못하는데
이게 포인트 엔지니어링과 같은 맥락이냐 다른 맥락이냐라고 보게 되면은 저는 조금 다른 맥락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폭 자체가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간 거는 있잖아요. 3%보다는 확실히 크니까. 그렇죠. 그냥 그럼 단순히 그건지 뭐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건지. 네, 첫 번째는 상승폭 자체가 일단 커줘야 된다는 깔고 가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래야 차별화가 생기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조금 분봉의 답이 있을 것 같아요. 분봉에서 제가 말했던 이거는 어때요? N자, 대문자 N자 모양에 조금 더 가까운 그림 맞추기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런 포인트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포인트에서 수급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직전 상황의 꼭지점의 수급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런 포인트들만 딱 비교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뭔가 행동을 판단하기는 쉬울 거예요. 뭐 의미 있는 파동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거는. 맞아요. 이게 보여지게 되면은 이때는 행동을 하는 게 저는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보통은 이런 거는 막 1, 2% 상승하는데 막 이런 의미 있는 파동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대체로 상승분이 큰 그런 상황일 텐데 네. 그냥 쭉 상승을 해서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지금처럼 N자를 그리면서 상승을 하느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에 맞춰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거 정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은 이거를 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요 모습일 때도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오늘 이만큼만 움직여줬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오늘 시장 오르는데 뭐 해야 되나? 라고 하게 되면은 좀 이르다는 거죠. 아직은 이르다. 왜냐? 이때는 그냥 저러다가 그냥 꼬꾸라질지 그냥 흘러가면서 그냥 계속 횡보를 할지 아까 그냥 단순한 데드캣 바운스에서 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 상황에서는. 그쵸. 여기서 이렇게 번개 맞을 수 있으니까 이 가능성 때문에 이때는 조금 저가 매수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때는 그 욕심만큼이나 주의를 기울여 줘야 된다. 뭐 이런 팁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락장에서 반등세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고 보면은 초보자 관점으로 제가 팁을 드리게 되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게가 맞아요. 뭔가 행동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신에 조금 늦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때 행동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그 다음에 그 행동하는 순간에는 템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빨라져야 됩니다. 왜냐면 기회가 오랜 시간 꾸준하게 주는 게 아니라서 뭐 요 부분을 시행하는 게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이거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일 것 같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상황을 제가 좀 가정을 해볼게요. 이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에 물려 있어요. 이제 일봉을 잠깐 보면은 7,000원 정도에서 물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물려서 나는 지금 이게 오늘 반등이 나와서 7,000원까지 시원하게 가주면 털고 나갈 생각도 있어요. 근데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니까 5,500원쯤에라도 내가 물을 타놨으면 그럼 오늘 나갈 수 있었을 건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좀 더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데 내가 초보라서 늦게 움직인 거구나, 이런 후회를 되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 전혀 반대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기다렸다가 판단해라, 이 상황에서도 보니까 이걸 더 보고 판단해라 라고 하면, 그럼 여기서 내가 빠르게 과감하게 물을 빡 타가지고 나오란 얘기인가? 그러면은 6,200원에 나올 수 있으려면 물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타야 되는 거야? 막 이런 또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버디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진지하게 자신이 주식 투자를 처음부터 제대로 배울 생각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보통 보편적인 생각이니까, 심리적으로. 네, 근데 그 보편적인 생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제가 꽤 높은 확률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는 시합을 훨씬 많이 할 겁니다. 이기는 게임을 못해요. 지는 시합장에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어떻게 맞출 건데.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쉽게 납득은 안 되잖아요. 더 빨리 물 탔으면은 나오는 건데, 나 그렇게 해서 탈출한 것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수익 낸 것도 많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해를 시키려면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금 7,000원에 물려있는 사람이 지금 오전에 이런 정도의 흐름을 봤을 때 뭘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한다는 건지에 대한 좀 설명이라도 대략적으로 들으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는 그 파동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파동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가장 고민이 되는 흐름일 것 같아요. 여기서 그대로 번개 맞고 떨어지냐, 아니면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서 N자형 상승 전환 흐름을 만드느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건데, 이거를 시점적으로 차분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겠죠. 모두가 압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면은 이 포인트를 잡을 때 시점적으로 둘 중에 하나겠죠. 이거를 미리 또는 이 순간, 이게 발생하는 이 순간에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거를 못 잡게 되면은 그 이후에 잡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맞추는 것과 대응의 차이가 발생해요. A는 이게 나오기 전 또는 나오는 시점, 이때 기가 막히게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쉽게 말하게 되면은 어제, 그러니까 시장 막 마이너스 4% 하락하고 있는데 자신있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동원해가지고 종가 매수를 한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만약에 연속적으로 하락하면, 여기서 연속적으로 하락하면 어떡할 건데,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상황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꼭점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실전에서는 운 좋게 찍어서 맞춘다, 또는 내가 그걸 분석해서 맞췄다 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예측이 아니라 이거를 보고 들어간다는 건 결국엔 시점적으로 비예요. 이거 나오고 나서 이 흐름 보고 나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 움직이는 거는 여기거든요. 움직이는 건 여기예요. 근데 이 움직임을 내가 이제 움직여야지 할 때는 여기서는 하나 더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로 가느냐, 아니면 그대로 상승 전환하느냐. 여기서 이 함정이 하나가 더 파져 있는데, 이때 빨리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를 놓쳤잖아요. 이때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놓쳤잖아요. 근데 가격은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바심 나서 여기서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차피 못 잡고 이거를 보내줬으면은 이 함정도 피해서 진짜 움직인다면은 차라리 여기서 움직이는 게 맞다라는 거고, 이 말은 이 앞에서 물린 사람들이, 아까 7,000원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여기서 물을 탔었어야 여기서 나오니까 그 7,000원 그리고 5,500원, 7,000원에 물려서 5,500원에 추가 매수를 했었어야지, 그래야지 대략적으로 6,200원, 6,300원 여기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로만 생각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저는 할 말은 많죠. 이거 본전 탈출하는 게 목표야? 이렇게 되게 되면 탈출 이게 목표가 되는, 그럼 주식 투자 도대체 왜 하는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오히려 조금 늦게 움직여서 여기서 추가 매수했으면 여기서 나올 수 있었는데, 근데 그 나올 수 있었는데 시점에서 차라리 높은 비중이 아니라 오히려 적은 비중으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종목을 관리해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나중에 되면은 수익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원리를 깨닫는 게 먼저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 포인트 하나는, 결국은 6,300원보다 더 올라야지 그게 가능한 거잖아. 지금부터 천천히 받아준다는 얘기는. 아니면은 더 오르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뭐 이런 파동이 나오면서 어쨌든 내가 평균 매수 가격을 만드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까지 가져야 된다는 얘긴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게 데드캣 바운스여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되게 많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이제 의문도 들고, 빨리 나오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지키지 못하게 될까봐 되게 불안감이 커지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을 사실 좀 어떻게 가능하다면 이해는 시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 시나리오가 최선이라고들 생각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얘기 꺼냈고 어니스님도 바로 여기다 이제 적어주신 건데, 네.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라 이제 어니스님 말씀하신 다른 시나리오가 있다, 그게 더 합리적이다, 우리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사실 이해를 못 하세요. 이게 좋은 건지도 모르고. 저는 이거는 솔직히 그냥 소신 발언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해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이게 어느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직장인과 사업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할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사업해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 네, 맞아요. 왜냐면은 투자는 직장인 관점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은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인 관점이라는 거는 이거겠네요. 이제 지금 되게 대표적으로 적혀 있는 거지만, 네. 근데 이거 진짜 되게 상징적이네요. 이거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한 거지만 주식하다 보면 다 이러거든요. 그냥 네. 어느 순간부터 물리는 순간부터 이거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직장인 관점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너무 명확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일한 만큼 돈 받는 거야 라는 그 관점. 그쵸.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업은 어떤가요?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한 달 내내 밤새서 일하고 가족 다 동원해서 일해도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게 사업이거든요. 그 직장인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투자가 그래요. 내가 의지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가장 효율적인 걸 찾아서 맞춰서 그 안에서 마진을 만들어내는 게 사업이잖아요. 투자도 그렇습니다. 내가 컨트롤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답이 안 나와요. 미궁으로 빠집니다. 점점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그냥 그 차이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까지 들어도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은 이 5,500원에 내가 물 탔으면은 지금 평균 가격 이렇게 만들어서 현 시점에 나올 수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 5,500원이 저점이라는 그런 뭐 시그널을 배우고 그러면 되겠지라는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이 그거를 해낼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명확하게 안 되는 건 안 돼요. 뭐 난다긴다 하는 고수가 와도 이게 5,500원이 저점이지 이때 물 타면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지 이걸 누가 압니까? 이거는 아마 만약에 뭐 이 주가를 조작하는 세력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정교하게 그걸 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도 의문이 들고 심지어. 이건 타임머신 타고 한 3일 전으로 돌아가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고 난 거에 대한 번뇌와 후회일 뿐이다. 직장인 관점이라는 거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다. 되게 와닿는 설명인 것 같아요. 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다. 네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안 하거든요. 아, 나 그거 못해. 좋은 건 알지만 그냥 안정적으로 다 그냥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퇴직금 받을래. 그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주식은 거꾸로죠. 아, 나 그거 못해. 라고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직장 생활 하듯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그런 느낌인데 그거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이 관점을 바꾸는 게 저는 주식 투자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8알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나머지 거는 배우고 채우고 경험 쌓고 키워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 관점을 전환시키는 이 첫 스타트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저도 상당 부분 노력을 해봤지만 이해를 강요할 수 없는 영역이더라고요. 결국에는 본인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아. 여기서 너무 명확하게 갈려요. 이게 이제 저는 여기를 넘어간 사람이거든요, 사실. 아, 그쵸. 그래서 넘어왔어요, 진짜. 명확하게 넘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점에서 뭔가 내가 그냥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든 앞으로의 파동에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서 불리한 걸 유리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그 시나리오를 제가 세운다면 어떤 심정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말 그대로 진짜 이 불확실성, 더 올라가도 좋아, 더 떨어도 좋아, 시간이 더 오래 걸려도 좋아, 짧으면 더 좋아,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미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흐름에서 엇박자 않다고서 잘 관리를 해서 최대의 성과를 만들어내겠어. 이 의지가 되게 강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올라가든 떨어지든 나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기분이 더 좋을 수 있고 조금 더 힘든 길을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모든 건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로 주식을 하고 있는 거죠. 나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에이 또 물렸네. 막 그런, 나는 이걸 원한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네. 그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실제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은행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적금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적금보다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적금보다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속도도 더 빠르고 수익도 더 많이 낼 수 있어. 그리고 대신에 적금 정도로 리스크는 거의 없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손해는 안 볼 수 있어야 되고 등등의 이야기를, 적금과 주식 투자의 장점만을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게 주식 투자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진짜 그렇게 되는가? 그걸 꿈꾸는 건 자유인데 진짜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결과는 참담하잖아요. 진짜 비참해지죠.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안 되는 거를 계속 붙들어 매고서 이거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희망 고문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뭐 안타깝죠, 이런 거 생각하면. 이거는 또 지금처럼 나는 이런 걸 받아들이고 이 길을 갈 준비가 됐으니까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위험한 주식은 안 할래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야 리스크가 줄고 안전해집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률이 높아지고.
그쵸. 이 경험적으로 이걸 내가 그렇게 만들어낼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업도 되게 무모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 나름 되게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지, 막 꿈만 보고 막 그 마치 원피스 루피처럼 나는 해적왕이 될 거야라고 하면서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부터 되게 오해다. 안전하고 적금 같은 주식을 하려면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안전한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관점에서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오는 게 오히려 더 훨씬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라는 얘기까지 덧붙여서 해주고 싶네요. 네, 그래야 속도도 올라가고 수익도 높아지고, 진짜로 저는 그 말에 공감하는 게, 이상주의자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에 실패하죠. 그래서 뭐 오늘 얘기에서는 진짜 중요한 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N자형 상승과 이런 번개, 데드캣 바운스 상황, 이거의 중간 모습이 비슷한데, 그리고 요즘 같은 장세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잠깐 반등 나오는 요런 모습이 보여졌었을 때, 이때 뭘 어떻게 해야 되나를 판단하고서 행동할 때, 여기서 확실한 팁을 드린 거죠. 행동해야 될 때 행동을 하는 게 맞지만, 그 행동해야 될 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뒤에 늦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캐치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더 빠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라고는 팁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대세 상승장이다 뭐 그러면 더 빠르게라는 그런 부연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이게 이 이후에 어떤 흐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실력이 많이 갈리는 건데, 하락장에서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또 결과적으로는 이 빠르게 한다 이걸로 그냥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경험과 실력과 이 케이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그 부분까지 좀 채워갔으면은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 되게 그동안 설명하고 싶었던 뭔가 간지러웠던 부분을 생각지도 못하게 좀 저희 입장에서는 설명을 잘 해드린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이렇게 주제로 나와서 얘기를 한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들으시는 분들이 이걸 듣고 따라 하시고 좀 이해가 됐으면은 참 좋겠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투자에 대한 노하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말고 클럽에 오시면, 투자클럽 가입하시면 어니스트님 매매 보면서 따라하고, 개인 매매를 또 어니스트님께 조언도 구하고 교정도 받고 그러면서 배워갈 수 있고, 또 요즘 같은 시장에서도 수익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계좌를 안정적으로 굴려나갈 수 있거든요.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몇 년 동안 저희가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분들을 제가 걸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 믿음이 가신다면은 저희 클럽에 오셔서 함께 해보시면은 정말 저희가 확실하게 챙겨 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 클럽 가입하는 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세요. 검색 결과가 메뉴에 나옵니다. 요거 타고 들어오시고 카페 가입하기 버튼 보이시죠? 여기 왼쪽에 상단에 이거 눌러서 가입을 간단하게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글 보기 눌러서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페를 가입하셔야 공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좀 먼저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 공지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중간에 있는 영상도 플레이해서 내용 파악해 보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후기 윗부분에 여기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은 폼 작성해서 저희 쪽에서 상담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 클럽 이제 수년 동안 운영해오고 있고, 여기 안에 수많은 회원분들 함께 이미 하고 계신데, 지금 뒤늦게 가입하셔도 이미 계신 회원분들도 많이 도움 주시고요. 어니스트님 저희 유튜브 매일매일 하는 것 훨씬 더 이상으로 애정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케어해 드리고 있거든요. 투자도 물론 이제 세심하게 하고 있고, 거기 오셔서 시간 지나면은 정말 많은 거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는 다음에도 또 유튜브로 유익한 영상 올릴 테니까 계속 구독해 두시고 살펴보시고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